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주는 남자 철이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에어파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직 출시 전이라서 실물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요? 바로 이 특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파워? 무슨 뜻일까요? 공기 힘이라는 소린가요? 여태까지 애플의 네이밍 센스를 살펴보면 에어팟, 결국에는 무선이란 얘기죠. 아마 그래서 에어파워도 무선으로 충전하는 어떤 장치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어파워는 2018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고요. 아마 2018년 9월에 그 이벤트를 통해서 공개될 것 같습니다. 에어파워의 특징으로는 최대 세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를 3개 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무선 충전이 뭔가요? 요즘 출시되는 핸드폰, 태블릿 PC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나오는데요. 이 무선 충전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S사의 무선 충전기를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 충전기를 뜯어보면 어, 자기장의 형태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코일과 그리고 그런 코일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한 회로부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약간 붉은색 계열로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들이 코일이고요. 그 아래 청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회로인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은 이렇게 동영상에서와 같이 그 위에 핸드폰을 올리면 충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요. 특허를 통해서 에어파워에 대해서 알아보면 애플은 특허에서 이러한 에어파워를 무선 충전 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넓다는 뜻이겠죠? 매트라고 하니까. 이 특허는 2016년 9월에 미국에서 출원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애플은 2016년부터 무선 충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 게다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아무데나 막 던져놔도 그냥 막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트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런 특허는 올해 7월 2일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불과 2달 전에 공개가 되어서 다음 주에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에어파워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어떻게 보면 스피커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알약 같기도 한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특허에서 애플은 이런 에어파워의 모양을 알약 형태라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 캡슐 형태의 알약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특허상에서 애플은 에어파워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 무선 충전 매트가 상부 표면에 디바이스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라 과연 이 안에, 그러니까 에어파워 안에 코일들을 어떻게 넣어놨길래 동시에 여러 개의 충전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한 점이니까 그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일들을 여러 개를 때려 넣어서 한마디로 엄청난 코일들을 넣어서 아무데나 올려놔도 핸드폰이 충전되게 하겠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코일이 하나 들어있는 일반 무선 충전기가 한 10,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코일이 16개니까 16만원. 뭐 애플이니까 한 23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일들을 이렇게 단층으로 넣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막 여러 층으로 넣은 이유들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무선 충전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무선 충전의 원리는 1차 코일 그러니까 충전기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2차 코일, 그러니까 휴대폰 쪽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서 결국 그것이 그런 전류를 통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전기의 코일과 그 다음에 휴대폰의 코일 요 두 개가 서로 자기장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코일이 충전기 상에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충전기 위에 올려주는 뭐 장치가 여러 개라면은 그 장치들은 그 여러 개의 코일 각각으로부터 어떤 자기장을 받아서 그에 의해서 충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장이 뭐 되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코일이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 원의 중심 부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외곽 쪽으로 나갈수록 자기장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층 구조로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처럼 자기장의 강도가 어떤 충전하기에 충분한 강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핸드폰을 에어파워 위에 딱 던져놨는데 어떨 때는 충전이 되고 어떨 때는 충전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애플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다층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구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 단층 구조에 의해서 왼쪽에 빨간 부분 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층에서 또 다른 코일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완을 해줘서 결국에는 그 에어파워의 모든 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뭐 이것이 에어파워의 특징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냥 동전 쌓듯이 막 쌓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좁은 공간에 코일들을 되게 빡빡하게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애플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쌓았는데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이 코일의 기본 구조를 로제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특허에서는. 그래서 이 로제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면 1층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구조로 코일이 배치가 되고 2층은 역방향으로 코일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3층은 그냥 단일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들을 1층, 2층, 3층 쌓게 되면은 왼쪽에 기본 패턴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 패턴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알약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코일들을 늘려가는지를 살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같은 기본 패턴에서 오른쪽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코일 두 개를 추가함으로써 오른쪽으로 좀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코일 두 개가 추가된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코일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오른쪽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이후에는 그 추가된 하나의 코일 옆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층에 두 개의 코일을 추가함으로써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태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트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긴 에어파워의 매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 에어파워에 들어가는 코일의 개수는 16개 또는 22개라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애플은 뭐 에어파워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금까지 특허를 통해서 에어파워의 코일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파워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